지금 코인 시장에는 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것 말고도 앞으로의 가격을 두고 미리 약속을 걸어두는 계약이라는 게 있죠. 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이득이 나는 계약이 있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득이 나는 계약이 있어요. 이 하락하면 이득이 나는 계약은 뒤집어 말하면 하락에 대비해서 사두는 계약이라는 건데, 내 코인이 만약에 떨어져도 이 계약에서 이득이 나니까 손해를 어느 정도는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 이 두 가지 계약이 각각 얼마나 살아있는지 세워볼 수가 있겠죠. 한 달 전에 상승 쪽 계약 100건당 하락 대비 계약이 76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52건이 됐습니다. 이 기존 100건당 76건에서요 52건이 됐다. 한 달 만에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지금 뉴스 제목들이 말하고 있는 방어막이 얇아졌다는 게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7월 초에 이미 100건당 57건, 58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들 방어를 내던진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꾸준히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글래스노드는 이 상태를 두고 지금 시장이 이례적으로 평온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짜리 이상 신호가 아니라 지금 한 달짜리 흐름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계약들을 기간별로 쪼개봤을 때 시장이 문장 하나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락 대비 계약이 상승 쪽 계약보다도 얼마나 더 비싸게 팔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재는 격차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락을 무서워할수록 하락 대비 계약에 웃돈이 붙어서 이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글래스노드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짧은 계약에서는 이 격차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석 달에서 6달짜리 긴 계약에서는 11에서 12%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출렁임들의 폭을 나타내는 숫자도 똑같은 모양새인데요. 일주일짜리는 34.3%인데 6달짜리는 40.8%로서 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번 주는 무사히 지나간다. 근데 진짜 시험은 가을에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돈의 값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도 그 구간 계약은 저렴하고요. 오히려 몇 달 뒤에 계약이 더 비쌉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목요일 미국 연준의 금리 관련해가지고는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장 전체 분위기는 알겠다. 그럼 아까 그 1억 400만 원 베팅은 대체 뭐냐? 이제 그 계약을 열어볼 차례인데, 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큰 손들이 매수한 거는 그냥 올라가면 이득이 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이득이 나는 계약을 사면서 또 그와 동시에 1억 700만 원 근처를 넘으면 이득이 나는 계약들은 남에게 팔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위쪽 계약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서 아래쪽 계약을 사는 비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대신에 1억 700만 원 위로 아무리 올라도 그 위의 이득은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지금 말을 해주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끝없이 상승한다? 여기에 베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억 400에서 1억 700 사이 딱 그 구간을 찍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계약들의 만기, 그러니까 계약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마감 시각이 연준 발표 언저리로 잡혀 있다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넘기면은 계약은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뉴스 제목들은 방어를 풀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계약서 안쪽을 보면은 큰 손들은 목요일 새벽 발표를 남기면 이번 주 안에 1억 400만 원, 잘하면 1억 700까지도 간다라는 이 목표 가격과 마감 시각이 전부 박혀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돈 주고 사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 위쪽 가격대의 계약이 몰리는 데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기대가 일부 섞여 있다. 이런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하락 대비했을 때 계약이 적다라는 거는 하락을 예언하는 신호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뜻은요. 다가오는 목요일날 발표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손해를 메꿔줄 장치가 시장에 그만큼 깔려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 변동성 장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예고가 아니라 예상이 빗나갔을 때 흔들림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들림을 받아줄 계약이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적은 상황이에요. 이 두 번째로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 1월달 지금 시장은 100건당 56건 수준으로서 지금처럼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출발했습니다. 그달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2% 올랐습니다. 계약이 상승 쪽으로 쏠렸다고 가격이 반드시 그만큼 오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들 올해 초에 이미 한번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재는 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다릅니다. 이 같은 날 다른 집계 방식으로서는 짧은 계약의 그 격차가 4%가 아니라 9%로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래스노드 집계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숫자 하나만 뚝 떼어서 확신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목요일 이 새벽 발표가 동결로서 확인이 된다. 그럼 시장은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서 위쪽을 시도한다. 다만 큰손들 스스로가 1억 700만 원 위는 보지 않는 구조로서 계약을 짰기 때문에 이 끝없이 상승하는 그림이 아니라요. 위쪽이 미리 정해진 이런 반등이라는 게 이번 경로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딱 두 가지예요. 목요일 새벽의 발표 결과, 그리고 이번 주 계약 마감 전까지 1억 400만 원 구간에 실제로 도전을 할 수 있는지. 다만 여기서 예상을 빗나가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발표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 나온다거나 기자회견 발언이 예상보다 차갑다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받아줄 계약이 얇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림폭 자체가 평소보다 커질 수 있겠고, 오늘의 평온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팩입니다. 두 번째로 동결이 나와도 1억 400만 원 앞에서 막힐 거고요. 계약이 마감된 뒤에 상승 쪽 물량이 정리되면서 가격이 도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로 가을을 비싸게 사둔 쪽이 옳았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재료가 8월 달에 일찍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으로 보는 근거는요. 이 흐름짜리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쌓여온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발표를 두고 시장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과 어긋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이 최근 시장을 눌렀던 바깥 악재들이 가라앉으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돌아오는 흐름과 방향성이 같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셔야 될까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새벽 발표 직후 1시간의 움직임 폭과 방향성, 이번 주 계약 마감 전으로서 1억 400만 원 구간에 실제로 도전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짧은 계약의 그 격차가 다시 두 자릿수로 뛰어오를 수가 있는지. 이 세 번째가 뛰면요, 시장이 이번 주는 무사 통과다 이렇게 적어둔 문장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챙겨가세요. 이번 데이터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인데요. 하락에 대비하는 비용이 올해 가장 저렴해진 게 언제냐? 모두가 평온을 확신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대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대비가 가장 저렴한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건 이번 주가 지나가도 계속 쓸 수 있는 해법입니다. 이 지금 하락 대비 계약들은 한 달에 걸쳐가지고 올해 가장 얇아졌는데요. 이건 폭락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이 빗나갔을 때 흔들림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큰손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 발표 직후에 1억 400에서 1억 700까지 사이의 구간들 마감 시각까지 박아서 돈으로 찍어놨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은 이번 주가 아니라 가을에 비싸게 사고 있고, 그래서 진짜 시험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큰손들의 시간표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을에 대비해둔 쪽이 결국에 웃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다음 영상 통해서 반영드릴 예정이고, 저는 다가오는 목요일 이 발표랑 이번 주 계약 마감이 지나고 나면은 이 계약 시장이 다음 구간을 어떻게 다시 값을 매기는지 그 결과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리플이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개인 분들마다 투자하시는 자금들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1억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리플 XRP만 투자할 것인가, 알트코인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몰빵 투자하고 여기서 오르기만 기다린다라는 건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 커뮤니티 정보 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그리고 비중 조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최근 안내드린 단기 종합방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안내드렸던 단기 타점들에 대해 가지고 제로지, 아이릭스,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었지만요. 아무리 여기서 자리가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이유들, 분명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아가지고 오전에 비중을 좋아서 진입을 하고 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 다음 타점에 대해서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전에 들어간 단기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걸어둔 목표가에 대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수익 실현하고 다음 타점으로 넘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펄,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 오덜리까지도 전부 다 비중 조절해서 오전에 진입을 하면서 목표가 걸어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목표가에 도달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주 쳐다보고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여유 있게 목표가에 걸어놓고 이 신경을 덜 쓰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 나갈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비중 조절해가지고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기 타점 종목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모카 네트워크, 무덴까지도 단기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더라도요. 이걸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걸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여기서 단기 타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답게 운영할 줄 아셔야 되고 중기 타점은 중기답게, 중장기는 또 장기답게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펄코인까지도 익절이 나왔고 또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키워나가는 게 바로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모카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익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기 타점으로 좋아 보이는 엔소 코인을 들어가고 또 다시 목표가를 걸어두면서 다시 한번 다음날 오전 여유롭게 엔소 코인 목표가 도달하는 상황들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요. 내가 만약에 목표한 가격들에 대해서 걸어두지 않으면은 이게 새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대응을 못하고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잠깐의 수익 그냥 찍힌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표가를 걸어두는 이런 건강한 매매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엔소까지도 익절을 완료했었다면요. 그 다음 단기 타점이었던 온톨로지 가스까지 진입을 하고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선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요. 이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고 특히나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런 급격한 하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안내까지도 드리고 있는 이유들은요. 기본적인 현금 비중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처럼 미국과 이란 전쟁까지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 이 타점, 타이밍에 대해서 잘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보유하다가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 매매를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매매 중독처럼 매일매일 사고 판다? 이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를 잘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비중만 조절해가지고 들어가면서 5개, 10개씩 익절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시장인 거지 여러 가지 뭐 리플, XRP 이거 한 개에만 몰빵해가지고 아니면 알트코인에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에 몰빵해가지고 이런 매매 습관들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잘 살려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면서 이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커뮤니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그리고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알트 타점, 모두 닿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